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박수연입니다. 미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루 앞두고 거래량이 안 실리면서 지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각각의 개별 이슈를 안고 지금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윗골이 길게 달리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신호등 색깔로 이런 판단 좀 해보도록 하고요.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는요. 고수의 향기가 가득가득 풍겨져 나오는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 참 난도가 높은 이런 상황을 견디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하시면서 이 고생이 닿으면 또 단 것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로 멘탈 상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은 정말 전문가님들만의 전문가라고 불려주시는 그런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내일장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찐 종목들만 담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오사무엘 전문가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움직임이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세 가지를 꼭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냉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 CCI 지표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주가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예고하는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이죠. 주가 지수는 하락하는데 보조지표 CCI,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라는 것이 이제 추세 반전을 나타내는 좋은 보조지표인데요. 상승을 예고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상승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일봉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주봉과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고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정확하게 세 번째 봉우리, 3봉에 딱 만나는 겁니다. 제가 777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저항을 잡는 것, 그러니까 저항은 이제 매도 자리죠. 그리고 지지를 잡는 것, 그것은 매수 자리인데 이 3봉의 자리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777 전략에서 매도 대응 전략을 안내드릴 때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구름층이나 기준선,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그리고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저항 매도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측면에서 보면 어떻죠? 지금 3봉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로 뻗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자리에 왔다는 거.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뭔가 하냐면 두 번째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죠. 자,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일봉, 주봉, 이제 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지수와는 반대죠. 저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삼중 바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상승 향해 가고 있지만 세 번째 봉이 삼봉을 만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삼중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닥을 잡을 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잡고 있나요? 다 아랫꼬리를 잡고 있죠. 아랫꼬리를 달고 움직였다는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지수는 약간 꺾이겠죠. 이런 거를 한번 두 번째 생각을 해볼 포인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해외 증시 차트에서 나스닥입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나스닥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자, 나스닥 차트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전일 간밤에 바로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윗꼬리가 조금 더 긴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영망치를 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야 돼요.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월봉에서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지난 7월 달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역시 삼봉이라는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봉우리를 만나고 있으니 나스닥도 추세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스닥의 향방을 무엇으로 점검을 해야 되느냐? 현재 이제 피보나치, 여러분 피보나치 많이 들어보셨죠?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되돌림 하락 반전이 나올 수 있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되돌림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제 피보나치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를 대입을 해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부터의 그런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 구간을 보니까 바로 23.6% 자리에 딱 왔다는 거죠. 7월 달에도 236 자리에 왔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236포인트에 왔어요. 그러니까 되돌림 반등의 구간이 있죠. 23.6%, 38.2%, 50%, 61.8%, 78.6% 이러한 비율적으로 되돌림 반등이 있고 또 저항치에 걸리는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죠. 그런데 지금 236자리에 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추세 후 반전이 나타나려면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려면 어떤 신호가 나와야 되냐면 7월 달에 갔던 전고점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승 반전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또 하락을 해서 어느 선에선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기로에 있고 난이도가 높은 시장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중의 시황을 계속 살펴보시고 원달러 환율 추이 살펴보시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특히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을 사주고 기관이 코스피를 사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장중 시황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중의 시황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요. 지금 활짝 열려있는 노란톡방 안에서는 3일 연속 VR을 기록한 종목들을 캐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익 랠리 이어갈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마시고 활짝 열려있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캐치하고 잡아갈 수 있으며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 다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다 떠먹여 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의 이 시황 리뷰는 여기서 해보도록 끝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주가 내일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민관리청 설립 의지를 피력하며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이 있는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언어교육 수요 증가 기대에 교육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생체인식 테마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생체인식입니다. 이 생체인식에서 오늘장 핫테마 관련주로 두 종목 있는데요. 엑스페릭스 29.85%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유니온 커뮤니티 10.36%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에서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엑스페릭스고요. 오늘 29%도 없는 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향후 매매 전략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의 매매 신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수익을 잡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런 상승분은 남아있을까요? 네, 상승 흐름 남아있다고 봅니다. 오, 자, 엑스페릭스 오늘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포착을 해서 상한가를 맛봤던 종목입니다. 뭐 선취매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한가에 다 팔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이오 정보 등록 및 인증용 디바이스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인식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스마트 카드 인식 디바이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테마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한 테마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다음 테마에 동력이 있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쉽게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주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주류에서 안내 드릴 때 이제 제주 맥주, SM 라이프 디자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 맥주에 대해서는 제가 매도 표지판을 드렸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매수 표지판을 들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주 맥주는 급락을 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킵니다.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 제주 맥주의 차트를 보게 되면 상한가를 시현했지만 제가 매도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앵커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차트 급락을 하죠. 왜 그러냐면 주류라는 테마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맥주 이름에 맥주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어땠나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프리미엄 와인을 국내에 이제 수입을 하는 부분에서 주류 관련 종목이지만 SM 라이프 디자인은 다른 부분, 엔터테인먼트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빠지죠.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처럼 어느 한 테마에 속할 때는 그 테마가 부각되고 나서 그다음에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엑스페릭스는 바로 지금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바이오 생체 인식 테마에 속할 뿐만 아니라 탄소 나노 튜브라는 또 테마가 또 있습니다. 그런 테마가 또 나중에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상한가 시현 이후에 위쪽으로 보게 되면 저항 라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아직 61선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위쪽으로 더 열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60주 선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저항선을 뚫고 이제는 중기적인 저항 라인까지 상승 공간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상따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자답봇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누자답봇 전략. 이거 뭐냐면 누울 자리를 벗고 다리를 뻗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누울 자리가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죠. 근데 저항 자리가 위쪽에 더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매수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누울 수 있는 상승 공간이 여전히 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간 이러한 공략주들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실수 없는 공략들 하고 싶고 지금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각각의 이슈들도 같이 또 체크를 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슈 그리고 분석 그리고 종목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종목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걸 공략을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내가 주린이다 그리고 직장을 다녀서 너무나도 힘들다 매일매일 주식창을 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1초 만에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요. 수익 랠리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은요. 생체인식 테마에서 유니온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10.36% 상승하면서 역시나 무서운 또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내일도 좀 움직여줄지 어떻게 또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매매 시그널에서 매도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데 어떤 관점에서 매도 시그널 주셨을까요? 네, 이렇게 상승 테마가 네. 불고 있는 이런 종목들 매도 시그널 잘 들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외에서도 바이오 인식 전문 업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엑스페리스와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중에 어느 정도 올랐냐면 20% 올랐습니다. 20% 올랐고 네. 그다음에 종가는 10%입니다. 그러니까 10%를 반납을 했죠.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봉 상황에서는 241선을 뚫었다가 내려왔습니다. 241선은 뭡니까? 1년 주가의 평균이죠. 1년 주가의 평균인데 241선 안착과 그 아래에 있는 것의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241선 아래에 계속 머물렀죠. 1년 주가 평균에 계속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에 왔다는 의미는 1년 동안 묶여있던 그런 매물들이 위로 치솟았을 때 쏟아졌다는 의미죠. 쏟아지면서 윗골을 달고 밀렸어요. 그럼 일봉 상황에서는 241선 안착을 못했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월봉입니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60월선을 돌파했다가 밀렸어요. 자, 60월선은 뭐죠? 5년 주가의 평균입니다. 무려 5년. 241선은 1년, 그다음 60월선은 5년.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다르죠. 60월선 저항을 뚫으려다가 윗골을 달고 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241선 안착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나 그 안착에 실패했다는 관점에서 또 단기 차익 매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쏟아질 수 있다는 관점이고, 그리고 제가 777 전략에서 7가지 매매 패턴을 말씀을 드리죠. 맨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 니어입니다. 클라우드는 구름층이죠. 니어는 가깝다는 거예요. 구름층에 가까워 왔을 때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차적인 구름층 그리고 2차 구름층까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매물대를 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매물대를 확인했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눌릴 가능성 때문에 제가 매도 시그널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이런 핫테마, 매일매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또 관심을 가져가는지, 어떤 섹터가 또 급등을 보이는지 매일매일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오사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진짜 고수의 향기, 우리 고향 오사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테마들 매일매일 따라가시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클라우드 기법까지 저희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도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종목을 분석하고 이런 분석을 토대로 내가 종목으로 그리고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열려있는 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좀 알차고 촘촘한 전략들 짜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인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 중에서 오사무엘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개별주입니다. 오늘 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한국무브넥스입니다. 현대 기아가 2030년에 중동 지역에 자동차 55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부품 기업인 한국무브넥스가 주가가 8.4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무브넥스인데요. 오늘장에서 8%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을 개별주로 특별히 뽑아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제가 777 전략에서 네.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재수, 기기, 스시. 이 스시 맛있는 회입니다. 네. 제재수, 기기, 스시에서 맨 처음 내세우는 제가 바로 재무예요. 기업을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재무라는 겁니다. 한국무브넥스는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무가 날로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료도 당연히 이 부품과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의 그 재료는 또 충분하다. 그리고 수급인데
수급적인 측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승용차용 샤프트류를 생산하는 회사고 또 발전소 플랜트, 선박 구조물의 부품까지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종목이면서 또 선박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수급을 보면요. 기관이 연속 8일 샀습니다. 연속 8일 샀고 외국인도 한 달 동안 3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선호하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370억인데 3분기까지 46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영업이익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럼 올해 추정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600억입니다. 6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되잖아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계 기관이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퍼가 얼마냐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자, 이제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9,400원대까지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눌렸을 때의 흐름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의 삼봉이라는 삼봉이라는 저항대에서 확 빠졌죠. 자, 삼봉 저항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에 매도 자리가 있고 또 밑에서 매수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주식을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자리가 있고 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지지 자리에서 매수하고 저항 자리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차트도 모르고 기술적인 분석도 안 하고 제재수 깊게 쓰시라는 7가지 이런 원칙도 모르면서 매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점에서 자꾸 물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무브넥스가 이제 상승을 일으키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도 바닥을 딛고 이제 일어서고 있습니다. 침체 상황에서 다시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한국무브넥스는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개별주로서 제재수 깊기 스시에 부합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 우리 한국무브넥스 제재수 깊게 스시에 정말 딱 들어맞는 종목이었습니다. 스마트머니 러브콜도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저평가된 이 종목과 관련해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제재수 깊게 스시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수익까지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그러한 종목들 바로 또 담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지 우리 고수 중에 고수, 우리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의 비법은 뭔지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우리 제재수 깊기 스시 그리고 클라우드 지표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기법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서 풀어봐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매매 777 전략, 저만의 고유 기법입니다. 앞으로 또 누군가 777 전략을 쓴다면 그것을 카피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777 이 특급 열차에 탑승하셔서 저와 함께 제재수 깊기 스시 맛있는 회를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777 전략. 맨 밑에 있는 7가지 패턴 유형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출발하는 7가지 매매 신호, 제재수 깊기 스시는 주식을 매매할 때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주식을 살 때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기만의 원칙, 내가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발품을 많이 하시죠. 많이 따져보실 겁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떤지, 역세권인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공인중개 사무실도 계속 찾아가면서 체크를 하죠. 오늘 생각하고 내일 사진 않잖아요. 부동산을 살 때. 그런데 왜 주식은 지인이 사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사나요? 차트도 보지 않고. 그러신 분들 많죠.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부동산은 그렇게 신중하게 사시면서 주식을 살 때는 왜 신중하게 사지 않습니까? 정말 매매 원칙 제일 중요한 것 이 7가지 매매 신호입니다. 제재수 깊게 스시. 자, 첫 번째 재무, 두 번째 재료,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 위치. 이것은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지 않고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술적 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누자답법. 아까 제가 누자답법 말씀드렸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누울 자리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기술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끼부림이 있어야 돼요. 주가가 변동성이 있어야죠. 과거에 올랐다 빠졌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끼부림이 있었던 거. 그 끼부림이 없는 종목은 정말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월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끼를 부렸던 종목이 다시 끼를 부릴 수 있다. 그다음에 스케줄입니다. 일정이 있어야 되죠. 주식을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정들,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 이런 정책이 언제 발표되는지, 그리고 주식의 어떤 실적이 언제 발표되는지, 또 MOU 체결이라든지 또는 무슨 좋은 계약을 맺었다든지 기술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나리오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시나리오. 이거는 뭐냐면 제재소 깊기 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제 이 주식을 살 때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내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죠. 시나리오 전략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서 매도하겠다. 그것은 뭐죠? 7가지 저항 지지를 통해서 제가 안내드리고 7가지 패턴 유형을 통해서 안내드리죠.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어디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전망해서 매도를 하고 또다시 주가를 눌러줄 때 어디서 매수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제재수 깊기 스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다음 보는 것이 7가지 저항 지지입니다. 이 7가지 저항 지지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 그다음에 지지,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 7가지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매도 저항을 잡는 것은 중장기 이평선, 그다음에 두 번째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나 또는 기준선 자리, 그다음에 자릿수가 바뀔 때 아까 왜 그 한국 무브넥스가 9,400원에서 꺾였냐면은 이제 9,000원에서 10,000원 가는 그 가운데 자릿수가 바뀌는 가운데서 저항을 의식한 것도 있습니다. 자릿수가 바뀔 때 900원에서 1,000원 갈 때, 9,000원에서 10,000원 갈 때, 그리고 9만 원에서 10만 원 갈 때 이렇게 자릿수가 바뀔 때 그때 자릿수도 저항이 되더라. 그다음에 매물대 당연하죠.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매물의 흔적들이 저항. 피보나치 아까 말씀드렸죠.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일어났을 때 비율 수치별로 50% 또는 61.8% 또는 78.6% 또는 아래에서 23.6% 38.2% 이러한 비율적인 수치 자리에서의 저항이 걸리는 것들. 이런 피보나치 기법은 신규 상장 종목에 적용할 때가 참 좋습니다. 왜? 신규 상장 종목은 61선 또는 120일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장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을 때 그런 신규 상장주는 피보나치 기법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지지는 반대입니다. 지지는 7가지 저항을 잡을 때는 쌍봉, 삼봉, 그다음에 지지는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7가지 패턴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가지 패턴 유형에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 니어입니다. 왜냐하면 생소하니까요. 이 표현은 저만 쓰니까요. 전국의 전문가 중에서 클라우드 니어를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특허 등록해야 되나요? 자, 클라우드 니어. 네. 자, 구름층 가까이 올 때, 그 구름층 가까이 올 때의 전략. 일봉 상황에서, 그다음에 주봉 상황에서, 월봉 상황에서. 그 일봉, 주, 월봉. 이거 지난주에 다 안내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컵 핸들 패턴을 집중적으로 안내드릴 거예요. 컵 핸들 패턴, 그리고 급늘 패턴 매집 형태 완전 바닥이 있는데 3봉은 알기 쉽죠.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추세를 연결해서 세 번째 봉우리 만났을 때 딱 매도하는 거.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 일봉 이제 일봉 복습을 할까요? 복습하고 난 다음에 컵 핸들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클라우드 니어의 일봉의 패턴과 패턴을 일단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컵 핸들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 일봉 맨 처음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종목은 바로 디지털 조선입니다. 디지털 조선은 클라우드 상단, 구름층 상단에 올 때마다 매도로 대응했을 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바닥권에서 클라우드 니어 왔을 때, 자, 클라우드 어떻습니까? 구름층 상단에 왔을 때 계속 매도 시그널을 줬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해결하지 못한 숙제, 이 자리. 구름층 상단이죠? 여기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나와서 특별 강의를 할 때도 디지털 조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이 자리. 그래서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했더니 앵커님께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디지털 조선. 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앵커님. 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제 왔을까요? 이번 주에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오늘 목요일이죠? 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오늘이 목요일이 어제 왔어요. 수요일. 네, 수요일 왔어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 그랬죠. 자, 이 클라우드 니어가 굉장히 좋은 바로 기술적인 내용이란 걸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한 숙제. 언제 해결했어요? 바로 어제 해결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걸어놓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 걸어놓는 예, 매매. 저는 매도를 걸어놓게 만들거든요. 직장인분들이나 또 노인분이나 주린이분이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이 변동이 심할 때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체크해서 매도를 걸어놓는 거죠. 이럴 때 얼마나 짜릿한지 아세요? 소름 돋습니다. 이 가격에 매도를 딱 걸어놓고 네. 개인 일을 봤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학교 선생님 수업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들도 주식하면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네. 일 보고 나서 이렇게 매도가 걸렸을 때 짜릿합니다. 왜 그러냐면 팔고 나니까 주가가 내리잖아요.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 니어 기법이 걸어놓는 매매에서 정말 짱입니다. 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라우드 니어를 굉장히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크래프트 보시죠. 아이크래프트도 클라우드 상단에서 매도하면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렇죠? 클라우드 상단에 올 때마다 이렇게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이다. 그다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아시죠? 이 종목 제가 어느 자리에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걸어놓고 나서 빠졌죠. 더 빠졌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바로 지난주 차트예요. 이번 주는 더 빠졌습니다. 여기서 걸어놨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걸어놓고 대응하자.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했을 때 어떻습니까? 빠지잖아요. 소름 돋죠. 이럴 때. 자, 코스모 신소재 어떻습니까?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했어야 되죠. 걸어놓고 나니까 빠지죠. 이게 클라우드 니어의 핵심입니다. 에스테팜 어떻습니까? 여기서 걸어놓고 매매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뷰노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뷰노는 의료 AI 종목이죠. 루닛이 1등 주고 뷰노가 2등 주예요. 근데 루닛은 먼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차트를 안 보여드려도 그냥 여러분께서 한번 보십시오. 루닛은 표시한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뷰노는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다. 이거 노란톡방에서 다뤄볼 만한 종목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기대치가 있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메디콕스도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텔레칩스는 왔네요. 텔레칩스는 그 전주에 여기까지 오진 않았었어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공간을 채울 때의 수익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누자 답벗이라고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뻗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뻗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채울 때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 T-로보틱스. 자, 인공지능, 로봇 관련 종목이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앵커님, 이 종목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네. 기억을 해보셨다가 네. 제가 다음번에 제가 리뷰를 할 겁니다. T-로보틱스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나중에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예, 이 종목도 T-로보틱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T-로보틱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오세요. 자, LNK 바이오 어떻습니까? 조금 남겨놨죠. 이 공간을 채울 때에 7에서 8%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우스 어떻습니까? 반도체 종목 조금 남았죠? DIC. 자, DIC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이름에 로봇은 없지만 로봇 감속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로봇 속도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감속기 굉장히 중요하죠. 자, DIC가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보다 조금 더 내렸어요. 내렸기 때문에 더 좋은 매수 타점에 오고 있습니다. DIC는 실적이 증가하는 실적주입니다. 자, DIC도 매수 타점, 매수 급소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자, 아우딘 퓨처스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상승 공간이 좀 여력이 있다. 자, 이제 커브앤들 패턴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 니어와 커브앤들 패턴은 어떻게 다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클라우드 니어는 말 그대로 구름층이 가까이 오는데 그런데 이 클라우드 니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클라우드 니어가 제재수 기기 스시를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제재수 기기 스시가 뒷받침되어야 빨리 도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그다음에 스케줄,
시나리오 전략. 시나리오 전략은 나중에 보죠. 우리가 이거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니까. 앞서 설명드린 6가지의 그런 유형에 되었을 때에 클라우드 니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클라우드 니어는 있잖아요.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 일봉이 있잖아요. 일봉 상황에서 구름치 상단에 왔다. 그래서 눌리잖아요.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이제 주봉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 일봉의 종목들을 수익을 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 일봉은 이렇게 구름치 상단에 왔을 때 눌렸다가 번개표가 나옵니다. 번개 사인이 뭐죠? 번개 사인이요? N자형이죠. N자. 아, N자. 이렇게 급등하는 N자형 패턴. 그림인가요? 급등이라기보다는 그냥 N자형 패턴으로 오르는 종목. 오. 그래서 일단 1차 고점을 만났다가 클라우드 네. 니어 일봉에서 그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오. 이게 번개 사인이죠. N자형 패턴. 이 번개 사인이 나올 때 그다음에 이렇게 N자가 향해 가는 고점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클라우드 니어 주봉으로 가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제 커브 핸들 패턴은 차이가 뭐냐면 컵은 뭡니까?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컵. 그러면 컵은 어떤 패턴이냐면 쌍봉을 만드는 패턴이에요. 쌍봉을 만들고 핸들은 뭐죠? 손잡이죠. 손잡이를 만들 때 네. 이 손잡이가 컵의 이 높이보다 높나요? 아니면 낮나요? 낮아요. 낮죠. 네.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핵심일까요? 컵 핸들은 네. 이 U자형을 만드는 가운데서 네. 매물이 이 쌍봉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거요? 이렇게 빠졌을 때의 매물이 네. 같이 있죠. 그럼 평균적인 자리. 쌍봉을 만드는 컵 그리고 아래에서 이렇게 U자형을 만들었을 때의 평균적인 매물대가 이 쌍봉을 만드는 자리보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을 만드는 고점은 이 쌍봉 자리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음 네. 부분에 보여드리겠지만 네.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 때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죠. 엔베이처 투자 보시죠. 자, U자형 패턴 쌍봉을 만들었죠. 네. 그다음에 핸들을 만들었을 때 쌍봉 자리까지 왔나요? 안 오죠. 핸들을 만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물의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U자형 패턴을 만들었을 때 U자형 패턴을 만들었을 때 매물이 표시되는 게 바로 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시나리오 전략을 세워서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급락이 나오잖아요. 이런 패턴이에요. 또 다음 종목 보죠. 코콤입니다. 코콤도 U자형 패턴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 때 거기서부터 확 무너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매물의 평균 자리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거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맨들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매도 자리를 잘 잡고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걸 대응을 못하면 그때 팔 걸 후회하시게 돼요. 맞아요.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모른다면 정말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결국에 사야 될 때는 또 못 사고 결국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이런 컵 핸들 패턴만 따라간다면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손실을 방지하는 거예요. 손실의 방전. 그리고 매도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포인트, 시나리오 전략이죠. 네. 이런 컵 핸들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이미 어느 자리가 매도 저항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염두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시나리오 전략을 세워서 거기서 매도해야지. 근데 여러분들께서 일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 네. 생업이 있어요. 생업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다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전략을 세워놓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법은 제가 알려드리고 매도를 네. 걸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죠. 네. 주식을 배울 수 있는, 주식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터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코콤 보셨고요. 다음 종 보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 디지털. 자, U자형 패턴 컵을 만들고 그 쌍봉 자리까지 안 오죠. 그렇죠? 핸들. 왜 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U자형 만들 때의 이 가격의 평균 매물대가 이 컵 핸들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매물대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 핸들을 만드는 이 고점에서 바로 매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확 급락이 나오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와 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니어는 살짝 눌렸다가 또 N자형 패턴 다시 가는 경향이 있지만 컵 핸들 패턴은 핸들을 만들 때 주가가 확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매도 포인트를 잘 잡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대응 전략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최근에 호재가 있어서 급등했어요. 갭상승했어요. 시간 외에서 올랐고
그 다음날 바로 갭상승 출발했지만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핸들 자리였기 때문에. 컵 U자형 쌍봉의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 때 거기서 확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잘 잡고 대응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사조 산업도 마찬가지죠. U자를 만들고 핸들 만들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급락이 나오죠. 자, 그다음 바이오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U자형 펜턴을 만들고 상승하는데, 자, 이제부터는 네. 여러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하셔야 되죠. 네. 자, 빛종굿. 자, 볼펜 드셨어요? 메모장 드셨어요? 필요하죠? 자, 메모하셔야겠죠? 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메모 타임입니다. 네. 자, 바이오 솔루션은 핸들까지 오지 않았어요. U자형 패턴을 만들고 눌림이 주어지면서 이제 핸들 꼭대기까지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 여력까지의 수익 공간이 5에서 7%. 괜찮죠? 솔트룩스 어떻습니까? 챗 GPT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도 U자형 패턴을 만들고 눌림 이후에 컵 핸들의 평균의 매물대가 표시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아직 안 왔는데 그 상승 공간이 무려 15%입니다. 자,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알체라는 종목입니다. 알체라. 이 종목은 챗 GPT이면서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민청 그 정책 관련해서 생체 인식, 보안 인식 관련된 그 종목입니다. 알체라도. 그러니까 이 종목도 기회가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컵 핸들이잖아요. 핸들인데 핸들로 표시될 수 있는 평균 매물대짜리까지의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무려 20%가 남아 있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 노란톡방에서 다룰까요? 네, 다룰 겁니다. 다음 월덱스라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U자형 컵을 만들고 이제 핸들을 만들 때에 핸들의 평균 매물대 이미 표시되어 있죠. 제가 지금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월덱스. 당연히 오죠. 왜? 제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되는 종목이라니까요. 지금 눌리고 있으면 땡큐입니다. 땡큐. 자, 월덱스도 기대를 해보시죠. 네. 그다음 세트레가이. 우주 관련 종목이죠. 세트라가 U자형 만들고 평균 매물대 이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수익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트레가이도 기회가 되고 있다. 자, DIC. T-로보틱스, DIC 두 종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T-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DIC 로봇 감속기이기 때문에 역시 로봇 관련주, DIC 실적이 증가하는 실적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어떻게 해요? 최근에 상승했을 때 평균 매물대인 핸들까지는 오지 않았고 바로 121선까지 와서 밀렸어요. 그런 다음에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제지수 기기 스시 그리고 지지를 잡는 자리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중장기 이평선의 지지라인까지 지금 왔어요. DIC. 내일 한번 장중에 다뤄볼지도 모르는 종목입니다. DIC 참고하십시오. 상승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았냐면 1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가온그룹. 이 종목도 로봇 종목입니다. 로봇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봇 부품을 만들고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죠.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조금 부진했다는 것 때문에 가온그룹을 우리가 놓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 U자형 패턴을 만들고 핸들까지 공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앵커님, 네. 보여요? 안 보여요? 공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남아있죠. 위쪽 부분에. 네. 남아있죠. 거기다가 제가 지지를 잡는 자리, 매수의 자리를 말씀드릴 때에 7가지 기준에서 쌍바닥, 삼중바닥 말씀드렸죠? 네. 어떻습니까? 삼중바닥을 딱 만드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기회를 주죠. 자, 이제는 다음 거 히든 종목입니다. 네. 자, 히든 종목. 저희 히든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하나요? 아니요. 네. 이거 차트만 보시라고요. 아. 이렇게 차트 히든 종목이 차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그림만 네. 살짝 그려드릴게요. 자, 그림만 그려드립니다. 자, 그림 그렸습니다. 그다음 그렸습니다. 컵 그리고 핸들까지 그려드렸습니다. 내일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이 담긴 강의를 좀 저희가 또 들어봤는데요. 저기 전문가님, 지금 노란 톡방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입장을 해주셨는데 제재수 기기 스시 정말 뭔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 안에서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비법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 예정일까요? 아낌없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네. 일단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확인을 네. 해보시고요.
3일 연속 VI 종목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엑스페릭스 상한가까지 시연했습니다. 톡방에 계신 분 아시죠? 인정하시죠? 자, 내일도 한번 VI 종목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어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777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꿀팁 들어봤는데요. 끼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담고 있는 종목들 우리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클라우드 니어 그리고 또 걸어놓는 매매 또 이 컵핸들 패턴까지 정말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더욱더 자세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뜯어볼 수가 있는 그런 곳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핸들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종목 오늘 정말 많이 알려주셨는데 당장 내일 또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히든 종목을 제가 네. 밝히진 않고 힌트만 드릴게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할 텐데요. 이제 차트를 보죠. 이름 가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름을 가렸는데요. 네. 끼가 있죠. 확실한 끼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죠.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중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냐면 바로 12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21선은 6개월의 평균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이 패턴 보세요. U자형 패턴 보이시죠? U자. 자, 컵을 만들었죠? 그리고 핸들의 평균 자리가 보이시죠? 내려왔을 때 평균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려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120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 잡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3중 바닥을 완벽하게 만들었었죠. 과거에 3중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바닥권에 왔을 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각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살 때 어디서 샀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물려있는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의 매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매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내가 왜 여기서 샀을까? 왜 여기서 샀을까? 자, 주식을 살 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육하 원칙 하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왜 사야 되지? 지금 사야 되나? 어떻게 사야 되나? 그리고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가? 재무 좋나? 수급 좋나? 근데 나는 내가 왜 이 주식 샀을까? 내 지인이 사라 그랬어. 친구가 사라 그랬어. 어떤 전문가가 사라고 하긴 했는데 그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일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요. 가격 많이 맞았을까? 확률이 높았을까?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죠.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사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히 돼요. 제재수 기기스시에 부합하는 종목 샀습니까?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자, 살 자리가 있고 팔 자리가 있다. 이 주식 차트에 나와 있잖아요. 살 자리는 바로 제가 지금 표시했던 자리고 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바로 이런 자리는 팔 자리예요. 팔 자리에서 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 자리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강의 다 잊어버리셔도 딱 하나는 기억하세요. 주식은 살 자리가 있고 팔 자리가 있다. 난 이제 팔 자리에서 사지 않겠다. 다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받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수익 랠리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요. 입장하시고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법무부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립 의지를 밝히면서 생체인식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테마 토픽은 엑스페릭스 매수 의견 주셨고요. 유니온 커뮤니티는 매도 시그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요. CM팜과 췌장암 치료제 공동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종목 끼가 가득한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